안녕하세요. 장군풍수입니다. 혹시 서울의 명당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명당이야. 그냥 비싼 집이 좋은 집이지. 하지만 여러분, 조선이 왜 서울을 택했을까요? 단지 땅이 넓어서? 아닙니다. 조선의 건국자 이성계는 풍수의 눈으로 이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나라의 기운을 북돋을 명당 중의 명당으로 서울을 선택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서울은 어떨까요? 고층 아파트, 빽빽한 빌딩 숲속에서도 여전히 기운 좋은 자리, 즉 명당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장군풍수가 그 자리를 하나하나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1. 서울을 감싸는 내산과 하나의 강, 풍수의 완전체. 서울의 풍수 구조를 사산일수라고 합니다. 북쪽에 북악산, 남쪽에 남산, 동쪽에 낙산, 서쪽에 인왕산, 그리고 이 모든 산을 감싸듯 흐르는 한강. 이 조합은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지형입니다. 고대 중국의 경전에도 등장하는 구조죠. 북악산, 도성의 배산이자 현무, 강한 보호의 기운. 남산, 도시 앞을 지키는 주작, 밝은 에너지. 낙산과 인왕산, 각각 청룡과 백호, 좌우의 균형. 한강, 생기를 흐르게 하는 수세, 재물과 생명의 상징. 조선이 이 내산을 중심으로 도시를 설계하고 궁궐의 자리를 정한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경복궁, 명당의 결정체. 경복궁은 북악산을 등지고 청계천과 한강을 바라보는 배산임수의 표본입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왕이 머물러야 할 자리 조건을 완벽히 갖췄죠. 실제 사례 1. 청와대 터. 청와대는 원래 경복궁에 별궁이 있던 자리입니다. 조선시대엔 왕의 어머니가 거처하던 경춘전이 있었고 일제강점기 이후 총독부 관저가 있던 자리이기도 하죠. 이 자리는 풍수적으로 왕의 어머니가 머물 만한 부드러우면서도 안정적인 자리입니다. 지금도 청와대 주변은 일반인들이 산책만 해도 기운이 맑아지는 곳으로 유명하죠. 실제 사례 2. 광화문 광장과 세종로 일대. 광화문에서 쭉 이어진 도로가 바로 경복궁의 기운을 남쪽으로 흘려보내는 길입니다. 이 길 주변엔 정부청사, 외교부 등 중요한 국가기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운이 모이고 움직이는 자리라는 증거죠. 3. 남산, 기운의 초절기. 남산은 서울의 심장입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이 너무 강하면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 기운을 적절히 조절하는 조절기 역할을 하는 산이 바로 남산입니다. 실제 사례 3. 남산타워와 주변 고급주택. 남산 중턱에서 바라보는 시야는 시원하게 트인 남향. 풍수에서는 남향, 완만한 경사, 산을 등진 구조를 명당으로 봅니다. 그래서 남산 아래 장충동, 한남동, 예장동 일대에는 과거부터 권력층이나 고위층, 외교관 등이 많이 거주했죠. 단지뷰 때문이 아니라 그 기운을 아는 사람들이 먼저 차지한 겁니다. 4. 북악산, 왕의 등. 북악산은 경복궁과 조선 왕조의 등줄기였습니다. 산세가 단단하고 기울기 적으며 기운이 흐르기 좋은 능선 구조입니다. 실제 사례 4. 성북동 일대. 북악산의 동쪽 능선 아래 성북동은 조용하고 고즈넉한 명당으로 평가받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로도 조선 귀족 출신 인사들이 이곳에 집을 지었고 지금도 기업회장, 대사관저가 많은 자리입니다. 특히 한옥으로 복원된 고택들이 많은 것도 기운을 보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5. 한강, 서울을 흐르는 생명줄.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서울의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기운의 혈맥입니다. 풍수에서는 물이 곧 재물입니다. 흐름이 너무 빠르면 재물이 흘러가고 너무 느리면 막혀 썩습니다. 한강은 완만하게 흐르며 서울 도심을 감싸듯 돌아가는 형태라 도시 전체의 기운을 순환시킵니다. 실제 사례 5. 반포 압구정 이촌동.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한강 조망권입니다. 그저 풍경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바로 물의 기운이 잘 들어오는 명당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강을 앞에 두고 남양인 압구정, 반포는 재물의 기운을 모으는 자리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표 재벌 회장들이 이 일대를 선호했던 것도 단순한 취향은 아니죠. 6. 낙산과 인왕산, 청룡과 백호의 날개. 서울 도성은 낙산과 인왕산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이 두 산은 도시의 기운을 안정시키는 좌우 날개입니다. 실제 사례 6. 해화동과 서촌. 낙산 아래의 해화동은 오래전부터 문화와 학문이 흐르는 자리였습니다. 지금도 대학로로 대표되는 문화예술의 중심이죠. 부드러운 낙산의 기운이 창조적인 에너지를 품게 만드는 겁니다.
반면 인왕산 아래 서초는 세종대왕이 총애했던 학자들이 거주하던 곳으로 유명하죠. 산세가 거칠고 단단해 정치적 힘이 모이는 자리로도 해석됩니다. 지금도 서초는 조용한 힘이 흐르는 동네로 불립니다. 7. 명당은 지금도 살아있다. 현대인의 풍수 적용법. 지금 시대에 무슨 풍수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풍수는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형과 기후는 지금도 변하지 않으며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남산이 보이는 집, 한강이 멀리 보이는 남양 아파트, 산을 등지고 완만한 경사 위에 지어진 주택, 바람이 잘 통하고 물이 막히지 않는 위치, 이런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곳은 지금도 사람의 기운을 살리는 명당입니다. 단지 비싼 집이 아니라 에너지를 받고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죠. 마무리하며 서울에는 아직도 숨은 명당이 많습니다. 왕이 택한 자리, 조선의 운명을 결정지은 그 기운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인이 풍수를 활용하는 지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장군풍수였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